지금까지는 이제 갑골 편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믿을 만한 우리가 그 문헌 자료에는 어떤 이 방과 이 상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시경에 이 갑골문에서 나타난 지리와 관계, 방국 간의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시경의 출차편이라는 출거 또는 출차편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는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나라, 당시 은혜의 제후국이었던 주나라의 문왕이에요. 이때는 제후였기 때문에 문왕이라고 안 불렸고 서백이라고 불렸는데 주나라의 서백이 나예요, 나. 그러면 이 나에서 이제 나가 누군지를 알고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수레를 내와 교회의 방목지에 이르렀네. 천자 계신 곳에서 나더러 오라고 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가 굉장히 긴데 주요한 부분만 뽑아왔습니다. 왕이 남중에게 명령하여 방에 성을 쌓게 하고 마차를 웅대하게 출병을 시켰네. 천자는 나에게 명령하여 저 삭방에 성을 쌓도록 하였네. 혁혁한 남중은 허윤을 물리치네. 이런 시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아라는 나가 나오고 천자가 나와요. 왕도 나오고 이 남중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방이 나오고 여기 천자가 또 나오고 천자는 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삭방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허미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갑골문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이 시에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등장인물이 나, 천자, 왕, 남중, 허뮨 이렇게 나오고요. 방과 삭방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춘추 좌시전, 아주 오래된 그 춘추 좌시전이라는 역사서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는 소아의 출차편인데 문왕이 서백으로 있을 때 제후들을 위로한 시이다. 문왕이 서백일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왕은 누구냐? 왕은 상왕이며 남중은 문왕의 장수다. 방과 삭방은 허뮨에 가까운 나라다. 이런 해석이 주석이 어디에 나오냐면 모시라고 하는 시경을 전한 대가 중에 하나죠. 모형의 말에 따르면 왕은 은왕이야. 은왕이다. 남중은 문왕지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삭방은 허뮨에 가까운 나라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해석과 요 해석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나는 주문왕이고 왕은 상왕이라는 거예요. 이 시는 주문왕이 서백으로 있을 때니까 상나라 말기 그 주왕 때, 상의 마지막 왕 주왕 때의 시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와 왕은 나왔어요. 근데 나한테는 누가 명령을 내립니까? 천자가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 주문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네, 나중에 이 시는 굉장히 오래된 시였기 때문에 후대에 점점 내려갈수록 뭐 한나라 정현이나 뭐 주자나 이런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천자도 문왕이고 왕도 문왕이고 나도 문왕이고 다 문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나한테 내가 명령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천자가 나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갑골문에 나오는 뭐 방과 재와 그런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자는 주나라 서백이나 상왕이 아니라 주 서백과 상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의 통치자, 갑골문의 재. 근데 갑골문에는 재와 상자와 상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재는 상자라고 표현도 했고 하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자라는 말은 없는데 아마 이 상자가 이 시는 이제 주나라의 전통에서 나온 시기 때문에 주나라에는 이 상자의 표현처럼 아마 재를 천자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방은 어떤 나라인가죠? 방은 방에다가 성을 쌓잖아요. 방이 바로 천자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경 출거편의 배경은 방의 최고 통치자 천자의 명령을 받아서 상왕과 주서백이 서로 협력해서 이 허뮨, 흉노의 선조인 허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방, 천자의 나라 방과 주나라의 북방에 있는 삭방에 성을 쌓고 전쟁을 대비하는 장수들을 위로하는 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골문에 나오는 방, 재 이런 관계와 이 시경 출거편에 나오는 시의 등장인물과 장소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롭게 해석이 되고 분명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역이나 한서에서 지금 방과 앞에 있는 시경에서는 방과 주나라, 은나라가 협력을 해서 이제 귀방을 몰아내는, 방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주역이나 한서에 이 귀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역 기제편에 보면은 고종벌 귀방 3년 극직. 그러니까 고종이 귀방에 대한 정벌을 시작해서 3년 만에 물리쳤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한서 이 서융전에도 고종은 바로 무정입니다. 무정, 정, 서융 귀방 3년 내 극. 이런 기록이 나와요. 무정왕이 이 서융인 귀방을 3년간의 전투로 정복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헌사서의 이 서융 귀방은 갑골문에 나오는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방의 서쪽에 위치했던 이런 글자를 쓰는 이 공방이고 주대에는 허뮨이라고 불렸고요. 춘추 전국시대엔 산융, 진한 이후에는 흉노. 그러니까 흉노의 선조가 갑골문에는 이렇게 공방으로 나오고 사서에는 문헌사서에는 귀방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공방의 이 흉노 또 투르크어 발음이 군이라고 그래요. 군. 그거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발음상으로 이제 군, 그래서 공방 또는 중국인들이 듣기에는 귀라는 발음으로 들려서 이제 아마 귀방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단군세기의 기록입니다. 단군세기에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단군소태 47년 은왕 무정이 귀방과 싸워 이기고 또 대군을 이끌고 삭도와 영지 등의 나라를 침공하다가 단군소태에게 크게 패하더니 강화를 청하며 조공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무정왕이 귀방과 싸워 이기고 또 단군의 어떤 제후국, 거수국인 삭도나 영지 등의
나라를 침공해서 단군 소태가 물리치고 그랬더니 이제 조공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와서 앞에 우리가 살펴본 공방, 방, 은의 관계와 굉장히 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통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 기록을 우리가 심도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군 세기에 색불루 단군 때의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살펴보면 22세 단군 색불루 제위 원년 기원전 1285년 병신년 11월에 몸소 9판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여러 차례 싸워 은나라 서울을 쳐부수고 화치 난 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크게 싸워 쳐부수었다. 이듬해 2월에 황하가에까지 이들을 추격하여 승전의 축하를 받고 불안의 백성들을 회와 대 땅으로 옮겨가 살도록 하여 짐승들을 기르고 농사를 짓게 하니 나라의 위세가 크게 떨쳤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군 색불루 원년에 은나라 서울을 쳐부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갑골 편에 방이 은을 쳐들어 올까요? 10월 이렇게 묻는 복사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쳐들어 왔을까? 아니면 묻기만 했는데 우리가 그게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점친 내용이잖아요. 올까요? 안 올까요?를 물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단정은 할 수 없지만 그 뒤에 관련된 복사가 뭐 돈의 복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왔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단군 세기 기록에 은나라 서울을 쳐부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전파 은도 그러니까 상이라는 은의 수도를 공격해서 쳐부수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랬고 혹시 다른 책에서도 이런 은나라 서울을 쳐부순 기록이 있는지 제가 뭐 단기고사나 귀원사화나 이런 이제 단군 고 기록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었는데 단군 세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내용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해볼 귀중한 자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정왕 제위 기간을 보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국 지금 현재 중국 학계에서 하상주 단대공정의 기준에 따르면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92년이다. 요 설을 많이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단군세기 기록은 기원전 128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빈 선생 갑골문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특히 갑골문의 뭐 시대 구분이라던가 시기를 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동작빈 선생님의 은역보를 보면은 이분이 갑골문의 어떤 일시 기록을 근거로 해서 무정왕의 제위 기간을 기록을 계산을 해보니까 기원전 1339년에서 기원전 1280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따르면 좀 거의 맞아요. 시기도 거의 맞는. 그래서 이 기록과 우리 갑골문의 방이 은의 상을 침략한 그런 기록을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단군색이나 이런 데 이제 색부루 단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단군과 단군 색불루와 어떤 무정왕 간의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다채로운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나 컨텐츠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기록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동감 있는 기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헌 자료하고 또 갑골문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방해 활동지로 볼 수 있는 이 요서 지역의 정치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소병기 선생님이 있는데요. 소병기 선생님은 요화 문명을 많이 연구를 했죠. 요화, 홍산문화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중국 문명의 출발점이 요화 문명에서 시작돼서 후대에 황하 문명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 황제족의 활동 중심지가 홍산문화 지역이다. 그런데 이제 홍산문화 후기, 기원전 3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이때에 이미 고국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가점 하층 문화,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에서 기원전 1600년 요 시기에는 요서 지역에 방국 단계의 대국이 출현했는데 이들이 남하해서 상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서 지역의 그 방국 단계,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 방국 단계의 그 대국이 없어지고 상나라로 이동을 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상나라를 건설했다는 건지, 왜 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기후가 한랭해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 근데 기후가 한랭해졌다고 그 나라가 전체가 다 이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가점 상층 문화 시기에 요서 지역에 있던 대국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또 설지강, 이분은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요소 지역에서는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에 하나라보다 앞서서 문명 고국이 건설됐고 요소 지역의 고대 민족들이 이동해서 하나라를 대처하는 상나라를 건설했다. 상은 남북의 우수한 문화를 결합한 결정체이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동방대국이다. 그러니까 상나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 요소 지역에 하나라보다 더 앞서는 문명 고국이 이동을 해서 상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방이 요소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과는 아주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이 주봉한 이발, 이분들은 갑골문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상해 동북부에 위치한 갑골문 방은 특정한 국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이들은 넓은 영토를 통치한 흉노계통의 유목국가로 상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존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지강이나 소병기 선생의 의견과는 다르죠. 이 동북방의 상해 동북부에 방이 계속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흉노계통의 나라다. 그리고 은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존재했다. 이런 주장을 중국 학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학계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 한국 학계는 요소 지역의 이 나라를 단군조선으로 보시는 그런 분의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에 그때부터 이제 대종교 계열 학자들이 단군조선의 영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단군조선의 영토를 어떻게 봤냐면 북쪽은 흑령강, 남쪽은 한반도 중부, 동쪽은 동해, 서쪽, 이게 이제 중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서쪽은 요하, 난하, 연나라, 산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요하설이 있고 난하설이 있고 연나라설이 있고 산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윤내연 교수님은 단군조선 후기 국경선을 나나로 봤어요. 나나. 그러니까 북경 바로 위에 나나로 보시고 요서 지역을 단군조선의 영토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경희 교수님은 단군의 영토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단군은 일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제천 문화를 이끌고 주도하는 선인 지도자, 스승 왕으로서 사상 종교적 권위에 기반해서 흉노, 산융, 몽고, 선비, 숙신 등의 유목 세력들을 연맹 방식으로 결속하고 있는 거대 연맹체 국가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소병기와 설지강의 논의를 일부 수용하면서 하가점 하층문화 시기에 이 하나라보다 앞선 문명 고국이 고조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고대사를 좀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갑골문에 나오는 이 상해 동북방에 있는 방은 고조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가점 하층문화 시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기인 하가점 상층문화 시기도 고조선이 계속해서 존재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긴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갑골문의 최근의 연구 성과와 또 시경, 주역, 한서, 단군세기 등의 그 문헌 기록에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면 방은 상나라의 동북방에 위치한 요서 지역의 문명 대국으로 상과 계속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요서 지역 고고학 발굴로 밝혀진 그 요서 지역의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에 존재하였던 대국이 하가점 상층 문화 시기에도 지속되어서 단군조선과 시기와 지역적으로 아주 부합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방, 상과 열심히 싸웠던 공방도 중요하겠죠. 공방은 상의 서쪽에 위치하며 한서 주역 등의 문헌사서에 따르면 흉노의 선조인 귀방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의 최고 통치자는 제다. 그래서 단군조선은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다. 그것을 갑골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상은 방의 제후국으로서 흉노, 그러니까 당시에는 공방이죠. 흉노 격퇴를 위해서 단군조선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갑골문 복사편을 해석하면서 알게 되는 그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거의 살펴보질 않았습니다. 그 갑골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제 그 갑골문의 심화 단계로서 제가 왜 단군조선의 단군이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